이번 시간에는 재질 편집기에서 요 맵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어, 자, 여기에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디퓨즈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것들은 컬러를 적용을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컬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클릭해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맵 기능들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용할 수 있는 맵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비트맵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비트맵하고 나머지는 조금은 다릅니다. 나머지는 3D 재질입니다. 3D에서 만든 재질들이고, 요거는 2D 이미지죠. 그렇게 좀 구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디퓨즈 비트맵에서 뭐 나무 재질을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다시 상위 메뉴로 올라왔고요. 여기에도 M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박스하고 여기 박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질이 적용됐는데 이걸 카피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인스턴스 카피 스왑 있는데 일단 OK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인스턴스로 OK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디퓨즈에서 어떤 설정을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타일을 3 이렇게 바꾸면은 자, 여기도 바뀌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자, 여기는 디퓨즈 컬러고요. 여기는 스페큘러 컬러예요. 자, 옆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요거는 상위, 요거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스턴스일 경우에는 요걸 바꾸면 이게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카피는 이걸 바꾼다고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스왑은 바꾸는 겁니다. 서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노맵으로 해가지고 디퓨즈만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적용되었던 디퓨즈 재질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광택 세기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스페큘러 컬러에 재질을 넣으면은 스페큘러 영역에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워버릴게요. 요걸 하나 더 하고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큘러 레벨은 자, 체크 무늬를 넣을게요. 자, 이 스페큘러가 이 스페큘러 컬러에는 스페큘러 되는 영역에 이미지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고요. 스페큘러 레벨은 흰색, 검은색 가운데 흰색, 즉 밝은색 부분에 스페큘러가 더 생기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스페큘러를 세게 할지 약하게 할지를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스페큘러 레벨에서. 자, 여기에서도 지금 흰색 부분이 스페큘러가 생긴 거, 검은색 부분은 스페큘러가 지금 안 먹힌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지워 볼게요. 자, 요렇게 요 부분이 밝은 거죠, 지금. 값을 더 올리면은 더 강하게 스페큘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체크는요, 흰색, 검은색 두 가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퓨저에도 넣어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광택이 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스페큘러 레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을 거고, 이것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런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 값을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물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로스니스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광택의 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흰색, 검은색 중에서 이제 밝은 색 영역에 어떤 폭을 더 넓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체 발광이죠. 이것도 흰색 부분이 자체 발광이 생기고, 그 다음 검은색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보다는 흰색이 발광이 더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2D 맵을 넣는 거죠. 사실은 2D 맵을 넣어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을 또는 검은색 부분을 광택을 더 내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오파시티가 중요하죠. 자, 오파시티 재질입니다. 일단 한번 재질을 넣어 볼게요. 카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은 부분이 투명해졌죠. 흰 부분은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즉, 검은 부분이 투명해지고, 즉 어두운 부분이 투명해지고, 흰 부분, 밝은 부분은 불투명해지는 게 오파시티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라는 뜻이죠. 제가 티팟을 물체 뒤에 하나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Q 해서 렌더링을 해보면은 지금 검은색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네요. 지금 요걸 안 바꿨었네요. 요걸 완전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위 메뉴로 다시 올라가고 다시 Shift Q 해서 렌더링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이 지금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파시티 재질이죠. 이 오파시티 재질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먼저 제가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여기 오파시티 재질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외부에서 드래그 드랍해서 넣었습니다. 광택은 조금 없애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 다음에 요게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요런 재질입니다. 요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해지는 거고 요 부분의 철망은 그대로 살아남는 거죠. 자, 여기는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는 디퓨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파시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 부분 흰색이 보이는 영역이고 검은색이 관통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뷰포트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 설정을 하는 것을 이쪽에 있는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위 메뉴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파시티 재질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불투명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스탠더드 있는 상황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 줘야지 최종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타일 값을 좀 더 넣어야 되겠죠. 한 4 정도로 넣고요. 지금 타일 값을 넣었는데 디퓨즈에서만 넣은 거지 오파시티 맵에는 안 넣었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여기에도 4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철망 안에 팁팟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세그먼트도 1만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면 연출에 있어가지고 사용되는 방법들을. 자, 그렇게 하고, 자, 필터 컬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붉은색 유리에 빛이 투과되어 가지고 그림자가 생겼을 때 붉은색 그림자가 나타나게끔 하는 뭐 그런 어떤 설정 기능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프 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범프 맵은, 오브젝트에, 특정 부분을 들어가게 하거나 나오게 하거나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프 재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어 하나 만들고요. 자, 범프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도 흰색, 검은색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필요합니다. 자, 빈 슬롯 하나 선택하고 맵에서 자, 디퓨즈에 이런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프에 자, 이런 그림을 넣었습니다. 여기가 검은색이고 여기는 흰색 조금 밝은색이죠. 자, 범프를 해제를 해 볼게요. 이걸 좀 크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범프가 해제된 상태고, 자, 범프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 많이 느낌이 다르죠? 자, 범프가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즉 여기가 검은색이죠. 검은색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흰색 부분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범프 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맵 소스를 만들고 화이트 블랙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다시 하나 만들어서 범프 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타일 값을 좀 더 줘볼게요. 한 4 정도 주고 여기에서도 4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재질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킬게요. 자, 스탠더드에서 체크해주고 자, 렌더링 한번 자, 잘 적용됐죠? 자, 범프 값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한 100 정도로 올리고 다시 자, 렌더링 하면은 훨씬 더 깊게 파인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범프 맵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에 이 함몰되는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노멀 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노멀 맵은 이런 형태예요. 노멀 맵은 희고 검은색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컬러가 다르죠. 그래서 요게 예전에는 범퍼 맵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 노멀맵을 이용해서 함몰되고 튀어나와 돌출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노멀맵의 활용도가 게임 같은 로폴리곤 많이 쓰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멀맵 적용은 여기서 바로 비트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노멀맵이라고 있어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멀맵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일 값을 4로 다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이것도 여기 한번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결과물을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노멀맵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조명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범프 안에 노멀맵 선택해서 그 안에 적용한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인데 발음이 뭐 비슷하죠. 이건 L이고 이거는 R입니다. 이건 반사고요. 이건 굴절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먼저 반사와 굴절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 티팟 자, 됐습니다. 이 반사 굴절은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요 재질입니다. 스캔 라인 칸이 있었네요. 자, 여기 리플렉션이라고 여기 있죠. 자, 요걸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설정들이 있는데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요거는 없애주겠습니다. 지금 주전자가 여기에 있는 박스의 컬러들을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가 지금 붉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붉은색 주전자가 이제 반사시키게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죠. 자, 요런 효과가 반사 효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굴절에도 복사를 해줄게요.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저하고는 좀 다른데 이번에는 빛이 굴절까지 계산해서 적용을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반사 굴절이 많이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명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렌더링을 위해서 매핑으로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완벽한 어떤 그런 조명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조명들이 뭐 아놀드나 브이레이와 같은 그런 좋은 조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만들지는 잘 않죠. 그렇지만 이는 이제 반사 굴절 기능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게 이제 반사 굴절 값이에요. 우리가 아까 넣었던 반사 굴절 맵이 굴절이 얼마나 일어날 건지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진공 상태에서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요. 1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굴절이 1.0003 뭐 이런 정도가 일어나고 뭐 얼음 같은 거는 굴절이 좀 많이 일어나죠. 1.3 정도 그런 값들이 있어요. 계산되어진 값들을.
그런 값들을 여기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요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우리 범프 맵과는 달리 실제 오브젝트를 적용한 이미지의 음영에 따라서 돌출시키고 함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바꿔버리는 거죠. 모양 자체를. 자, 먼저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지형 제작에 많이 쓰입니다. 자, 요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는 검은색이고 여기가 밝은 색이죠. 이 밝은 색은 돌출되게 만들고요. 어두운 색은 함몰되게 만듭니다. 요런 지형대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으면은 산이나 뭐 그런 언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여기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적용하니까 슬라스의 모양이 좀 바뀌었죠. 자, 값을 0이면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델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그먼트가 좀 많아야 돼요. 한 30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안에 들어와서 제가 요 버튼을 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쉬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값이 지금 0이죠. 20 정도 줄게요. 자, 뭐가 조금 돌출이 됐죠. 70 입력을 하고 여기 업데이트 메쉬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돌출이 됐죠. 자, 이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메쉬가 더 조밀할수록 더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이거 꺼주고 꺼주면은 디퓨즈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퓨즈 컬러가 적용이 되겠죠. 네. 붉은색은 조금 비현실적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하고 단축키 C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을 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디퓨즈 맵은 여기에 맞게끔 다시 또 적당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든지 편집하든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런 용도로 오브젝트 자체의 메쉬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 화분에 식물이 심겨져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재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그 나뭇잎의 잎의 재질인데, 디퓨즈에 요 맵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런 맵입니다. 디퓨즈에 들어간 맵이. 디퓨즈에 요것만 있으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오파시티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더라도 한두 픽셀씩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도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면은 조금 어긋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자, 요거는 이제 오파시티 맵이죠. 여기가 관통되어 보일 거고, 여기는 나뭇잎을 보여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자, 나뭇잎이 지금 나뭇잎 모양으로 모델링 된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사각형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맵이 이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모델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나뭇잎뿐 아니라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나무에는 가지들이 달려 있고 잎들이 달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털 같은 재질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델링 캐릭터 모델링에서 뭐 머리카락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털을 직접 만드는 기능들도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디퓨즈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트맵을 많이 썼습니다. 비트맵을 이용해 가지고 재질을 많이 쓴 나무 재질 같은 거는 나무 그림을 가져와서 썼죠. 근데 그 외에 3D 재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나무 3D로 나무 재질을 만든 겁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요걸 박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런 건데 일단 마찬가지로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설정 값들을 조금 주면은 자, 굉장히 나무 재질이 잘 들어갔죠. 이게 이제 3D 재질이에요. 굳이 나무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장점이 UVW 좌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맵을 제대로 넣고자 하려면은 UVW나 언랩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3D 재질이기 때문에 3D 면에 적합한 형태로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이렇게 깨끗한 어떤 나무 재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컬러도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겠죠. 밝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3D 재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살펴봤던 체크하는 체크 무늬 넣는 이런 재질이 있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스피어에서 티팟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동물들의 파충류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일단 컬러도 이제 설정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범프 맵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카피로 하고, 자, 범프 맵 안에서는 이걸 흰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타일 값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 사이즈 값이에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도 5로, 자, 이런 식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재질을 사용하면은 뭐 피부나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페큘러를 만약에 사용 안 한다면은 색깔은 그냥 회색에다가 범프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이 스킨의 디퓨즈는 다른 컬러로 다른 어떤 이미지 컬러, 이미지 재질로 적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덴트도 다 비슷합니다. 이런 거 하고. 그럼 글라디언트 재질도 있습니다. 글라디언트 재질인데 요거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판을 사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라디언트 요런 재질이에요. 근데 이걸 라디얼로 많이 씁니다. 라디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오파시티에다가 또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은 것을, 자, 테두리가 빠져버립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런 거는요, 파티클 입자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눈 입자가 된다거나 불 입자가 된다거나 구름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막 뭉쳐져 가지고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 재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대리석 재질 같은 뒷팟 한번 만들어 보고 적용하고, 요거는 이제 일단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죠. 20 정도로. 그 다음에 요건 광택을 이렇게 자, 뭐 이런 형태의 재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뭐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가 있겠죠. 뭐 수박 무늬나 뭐 동물 피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것도 비슷한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타일 재질인데 자동으로 타일을 생성해 줍니다. 적용이 됐네요.
요거는 그대로 범프에다가도 바로 적용을 인스턴스로 해버려도 되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타일 값을 제가 인스턴스를 했기 때문에 이미 바뀌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쉽게 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3D 재질은 좌표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고 손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들도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장면을 연출하는데 훨씬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